팔을 근데 바깥으로 창문을 빼도 네. 딱 어깨 넓이 좀 밑에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조폭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거라서 잘 아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조폭 아저씨. 편하게 시에나 우선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네. 강진구 남자님께서 카니발을 가져오셔서 이런 말씀, 저 그냥 저는 느낌적인- 상관없어요. 예, 저 느낌 전혀 상관없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카니발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여쭤보냐면 보통 네. 카니발이냐 시에나냐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차주님께서 카니발을 또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기소개 좀 뭐 나이랑 사신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대구 출신의 예. 대전에서 살고 있는 네. 끔찍한 혼종 네. 알렉스라고 합니다.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혹시? 원래 41살이고요. 많아나. 예. 대전에서 혹시 오신 건가요? 예,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원래 이제 직장 본사가 예. 판교라서 예, 네네. 판교에서 업무 마치고 지금 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설마 이걸 위해서 대전에서 올라오셨나?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거나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예, 이 차량은 2021년 12월에 출고된 시에나 4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예. 2500cc 자연흡기 4기통 예. 가솔린 엔진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모델이고, 예. 그리고 이제 CVT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 이제 20인치 휠 모델이고 전륜 모델입니다. 이게 선택 옵션이 있나요? 선택 옵션이 전륜 모델이 있고 이제 사륜 모델이 있는데, 네. 가격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단 차이는 이제 옵션의 차이가 있는데, 네. 2열에 11.6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렸냐 안 달렸냐의 차이인데, 네. 사륜 모델에는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전륜 모델에만 2열에 그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모델이 있어서, 사실 생각해보면 사륜이 더 비싸야 되는데, 그쵸. 예, 전륜이 더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좀 처음에는 의아해서 예. 그 영맨한테 좀 물어봤었는데, 이 전륜 모델에 대한 옵션이 더 들어가 있고,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굳이 이제 그 사륜이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다 출력을 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있어서 뭐 크게 뭐 그렇지 않아서 선호도 자체도 이쪽으로 다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선택 옵션은 딱히 없고 그냥 2륜이냐 4륜이냐 맞아요. 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정도만 있다 보면 되겠고요. 네. 자, 소유 기간은 이제 신차로 뽑으신 거죠? 네, 신차로 뽑았고, 저작년이죠. 저작년 12월 달에 뽑았으니까 이제 한 13개월 정도? 혹시 주행한 키로수가 어때요? 지금 이제 44,000 정도. 34,000. 예. 이게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요. 어떠셨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카니발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에나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6개월, 8개월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3주에 받았습니다. 3주 만에 받은 게
이제 시에나를 차량을 좀 보려고 도요타 매장에 갔는데 이제 전시 차량이 이제 판매가 됐고 그 다음 전시 차량이 이제 대기를 하는데 그 차량이 아직 그 예약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계약을 하자 해서 일주일 전시하고 바로 차를 바로. 출고받을 수 이야. 있었어요.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BMW 520D. 520D. 예. 야, 520D를 타시다가 시에나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우선은 그 좀 이렇게 뭐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회사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풀까 하다가 이제 하나의 이제 선택지가 됐던 게 캠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핑을 하려고 이제 캠핑 이제 제품들을 사다 보니까 520D에 도저히 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SUV나 이제 미니밴 모델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시에나를 선택하게 된. 혹시 실례지만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혹시 자녀분도 있으신가요? 네, 아들 하나 있고요. 지금 올해 6살입니다. 6살? 예. 아, 그러면은 뭐 또 패밀리카로서도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렇죠. 선택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캠핑까지. 그렇죠. 아, 고민하던 차종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차종이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까요? 캠핑을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아마 카니발, 그렇죠. 예, 가장 이제 옵션에 많이 올리실 것 같은데 저는 우선적으로는 좀 카니발을 무조건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 카니발을 무조건 피하고 싶어서. 왜죠? 뭐랄까요, 우선 제가 카니발을 탄다고 이제 상상을 했을 때 예. 그 이미지를 생각해 봤는데 뭐랄까요, 그 전형적인 40대의 그 꾸러기 스냅백 쓰고 뭐 타는 그 너무 많잖아요, 차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좀 가져가고 싶지 않았었고. 이미지. 네, 그래서 또 보니까 카니발은 약간 우리나라에서만 선택지가 없는 유일한 선택지로서 미니밴으로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미국 본토 시장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이제 오디세이라든지 이제 시에나가 이제 사실 양대 산맥을 이제 다니고 있는 거라서 둘 중에 좀 이렇게 카니발을 우선 제쳐두고 네. 예, 미니밴 중에서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만약에 카니발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워낙에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 대한 거라든지 차량에 대한 완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시에나에 대한 평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또 1등은 오디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오디세이는 뭐랄까 연비라든지 또 이제 CC 자체도 뭐 3500cc인가 이렇게 된 거니까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디자인도 약간 올드한 분위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선택지가 쉽게 좀 이렇게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이제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차량 금액이죠. 이게 네. 혹시 얼마인가요? 세금 제하고 6,400으로 그때 안내를 받았었고 세금 포함했을 때 기억으로는 한 6,800 정도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할인은 없었죠? 할인은 딱히 없었어요. 딱히 네, 없었고 예.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길게 정기 할부했습니다. 길게? 예, 워낙 급하게 사다 보니까. 혹시 풀할부인가요? 예. 근데 절대 부끄러운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또 그만큼 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또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혹시 5년인가요? 아닙니다. 10년입니다. 10년이, 멋있다. 10년이 또 되나요? 예, 10년으로 이제 은행 할부로 해서 10년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갚아 나가서 지금 한 절반 정도? 예, 그러면은, 혹시 처음 했을 때, 지금, 아니다. 지금 한 월에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최근에 좀 금리가 올라서 네. 그 한 55만 원씩 나가던 게 지금 한 65만 원? 65만 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 어느 정도 다 좀 갚고, 그쵸? 네네네. 갚고, 무이자는 아니죠? 그렇죠. 이자도 뭐 월 한 20만 원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자도. 네. 너무 센데요? 그렇죠. 네. 네. 자, 보험료인데요. 네네네. 얼마나 나가세요? 보험료는 제가 이번 1월 달에 결제를 했는데 65만 원? 네,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60. 그래도 520보다는 좀 더 싸죠. 아니요.
520보다 비싸요. 정말요? 네, 520보다 비싸요. 의외다. 520 같은 경우에는 61만 원 나왔고요. 네. 지금 그 520D는 와이프가 이제 타고 있어서 같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61만 원, 그리고 이게 한 67만 원인가 69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 넣고 계신가요? 일반유 넣고 있습니다. 일반유. 네. 권장도 일반유인가요? 네. 그리고 만약에 권장을 고급유를 넣으라고 했었더라도 저는 그냥 일반유를 넣었을 것 같아요. 네. 고급유는 한 번도 안 넣어보셨죠? 한 번 넣어봤습니다. 한 번? 네, 한 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뭐 차이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돈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네. 가득 넣는 비용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유가 기준으로 지금 한 1,600원, 1,700원 정도죠? 지금 한 1,500원 정도? 1,500원인가요? 네네. 1,500원 정도일 때 가득 넣으면은 한 얼마 들어가나요? 타이밍이 좋네요. 오늘 아침에 거의 이제 바닥에서 제가 넣었는데 86,000원? 86,000원?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넣으면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궁금한데요. 주행 가는 거리는 넣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 뭐 한 880에서 930 정도를 지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연비 계산했던 걸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한 44,000km 다니는데 사실 이거 초기화를 시키지 않았어요. 예. 연비를. 그래서 보통 16.4에서 16.7 이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 나옵니다. 그게 시내 연비인가요? 아니면 고속 연비인가요? 제가 고속도로, 제가 이제 업무 자체가 좀 영업 쪽이라서 고속도로 타는 비율이 좀 높긴 한데요. 실제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뭐 고속 연비가 15km/h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고속도 꽤나 그 비중이 높게 간다 치더라도 한 16.4, 16.7 이 정도는 지키더라고요.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연비 운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140, 150 이렇게 막 바른 스타일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0에서 한 120 사이 예, 이렇게 달리는데 16.4, 16.7 예,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는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한 14, 15, 13, 1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3, 14. 야, 그래도 잘 나온다. 그쵸? 하이브리드라 그랬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괜찮다. 네. 자, 차량 용도는 뭐 아까 좀 말씀 좀 해주셨고, 뭐 데일리 겸, 캠핑 겸, 뭐 여러 가지로 네. 사용하고 계시다. 자, 한 달 유지비인데요. 한 네.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타이밍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네. 예, 한 달, 1월 한 달 그 주유했던 것들 다 이제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1년에 통상적으로 이제 4만 킬로를 타니까 네. 거의 월에 타는 그 킬로수는 거의 나누기 12 하면 나오실 거고요. 네. 그 정도로 했을 때 1월 달에 주유했던 걸 보니까 설이 좀 끼어 있어서 좀 제가 고향이 대구니까 네. 대구를 갔다 와서 좀 더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한 25만 원? 25만원. 네, 25만 원 정도 지키더라고요. 자, 이 차 외관 디자인, 차주님,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우선은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100% 카니발한테 지는 모델이고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쁘기는 뭐 사실 이쁜 걸로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그 어떤 브랜드에 나오는 미니밴보다도 카니발이 제일 이쁜 것 같고 네. 그런데 뭐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네.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요. 네. 궁금해요. 이제 차를 이제 시승을 이제 하셨나요? 시승은 따로 안 했어요. 그냥. 네. 그러면은 이제 딱 키를 받고 주행을 했을 때 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세단을 타다가 이거 이제 미니밴을 타니까 엄청 높게 느껴지는 거죠. 높게 느껴져서 했는데 그거는 뭐 하루 이틀이니까 바로 적응된 부분이라서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고 주행 자체에 크게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단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좀 잘 만들어진 SUV 수준의 그 주행 감각은 이제 나오니까 사실 저는 이제 회사 차로 이제 카니발이 있어서 카니발을 좀 꽤나 몰아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몰았던 느낌보다는 이제 훨씬 더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도 계속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야, 이 도요타도 이게 시에나도 뽑기운이 있나요? 뽑기운이라기보다는 다른 도요타 모델하고 다르게 시에나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제 국내로 이제 반입이 되는 모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완성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차 구매하기 전에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트렁크 이제 문을 닫았을 때 그 유격 단차. 예,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 차를 처음에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신경 쓰여서 봤는데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옆맨분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실제 구매하는데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이게 뒤에 쪽 트렁크 쪽만 그렇다는 거죠? 다른 데는 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부분도 관심 있게 봤는데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튜닝한 거는 없으시죠? 네, 저는 따로 튜닝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자, 이 시에나의 이 시트 착자감을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기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니까 대전에 살면서 좀 전국적으로 다니는 타입이거든요. 업무 때문에. 그러면서 크게 이제 피로도나 이런 거를 이제 못 느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뭐 술을 한잔 한다라든지 회식하고 나서 이제 대리 기사님한테 차를 맡기고 하면 또 장거리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2열에서 이제 누워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푹 자는 느낌으로 타는 느낌이 있어서 예, 착자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탈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도 괜찮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근데 뭐 키가 이제 막 17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뭐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뭐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혹시 몸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72 72. 정도? 예. 혹시 이런 체형이면 이 차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을까요? 없겠죠? 어떤 차량이요? 그러니까 이런 체형이면 예. 불편할 수도 있겠다. 글쎄요. 워낙에 뭐 보통 어떤 차든 간에 그렇죠. 너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라든지 배가 너무 나오신다라든지 하면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뭐 네. 그럴 것이다. 워낙 이제 좌석과 좌석 간에 또 이런 이동 범위나 이런 것도 꽤나 넓은 편이라서 크게 뭐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든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떤가요? 그건 정말 만족합니다. 만족하다. 이제 그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측편에도 가운데도 이제 양쪽에 넓게 지금 손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팔이 전체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편한 부분이 있고 거의 비슷한 높이로 이제 팔걸이도 이제 폭도 이제 거의 유사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전혀 불편함 못 느끼고 있습니다. 팔을 근데 바깥으로 창문을 빼도 네. 딱 어깨 넓이 좀 밑에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조폭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거라서 잘 안 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조폭 아저씨. 편하긴 하네요. 한 번도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예. 네. 우리 차주님께서 센스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떤가요? 그립감 자체는 상당히 이제 두툼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잡다 보면 좀 안정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독일 3사 차량이라든지 우리나라 고급 차량처럼 이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뭐 운전하는데 전혀 뭐 지장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핸들 열선이 지금 여기 이 부분만 딱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겨울에 많이 차가운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 말고는 핸들 자체는 뭐 디자인도 크게 나쁘지 않고 저는 뭐 일반 미니밴 차량이 있는 핸들 치고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게감은 좀 어떤가요? 무게감이라 하시면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 그런 무게감인가요? 핸들의 무게감이요. 핸들의 무게감이요? 네, 돌렸을 때 이렇게 가볍진 않아요. 가볍진 않다. 네, 그렇다고 이제 힘들진 않고, 그냥 이제 제가 이제 몰아본 차가 이제 BMW 520D고 그 전에 몰았던 차가 SM5 차량이거든요. 그 이제 SM5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 국내 차량이라든지 이제 가벼운 그런 이제 핸들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무거운 편이에요. 그거보다 무거운 편이지만 이제 사실 BMW를 처음 몰아보시는 분들은 핸들 이제 처음 타보시면 핸들 꺾을 때 뭔가 잠겼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빡빡한 느낌이 있거든요. M 스포츠죠. MSP.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빡빡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벼우면 이제 운전할 때 조금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무게감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카니발하고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그 카니발은 4세대인가요? 아니면 더 뉴 카니발인가요? 더 뉴 카니발이겠죠? 그 전 세대구나. 카니발하고 비교를 해주신다면 무게감은 비슷한가요? 아니요, 카니발이 좀 더 가벼웠던 것 같아요. 카니발 좀 더 가벼웠다. 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카니발의 무게감과 네. 이 시에나의 무게감 어떤 게 좀 더 나으세요?
시에나, 우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네. 강진구 남자님께서 카니발을 가져오셔서 이런 말씀, 저는 그냥 저는 상관없어요. 예, 저 전혀 상관없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카니발은 뭐랄까, 운전하는 게 조금 더 승합차에 가까운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나는 조금 더 이제 SUV 쪽에 가까운. 그렇다고 그 차이가 뭐 현격하게 나서 시에나가 카니발이 절대 시에나를 따라갈 수 없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1열에서는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2열, 3열에서는 확실히 시에나의 안정성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좋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회전 반경인데요. 네. 뭐, 뉴턴이라든지, 뭐, 주차했을 때라든지. 네. 뭐, 좀 어떠신가요? 편도 2차선 유턴하는 데선 한 번에 충분히 돌릴 수 있고요. 네,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수준이고, 차체가 크다 보니까 전장이 한 515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전장 때문에 좀 이렇게 한번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차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핸들 자체의 어떤 그 꺾임으로 인해서 좀 뭐랄까 덜 꺾여서 더 한 번 더 후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카니발과 또 비슷한가요? 그 부분은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그게 같아요. 차이 없는 것 같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일단은 운전석도 창문 쪽 네. 왼손을 딱 얹었을 때 버튼이 차주님한테 딱 알맞게 딱 있나요? 그렇죠. 버튼의 구성 자체도 상당히 이제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손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웬만한 부분들은 이제 다 이제 버튼들은 다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이쪽은 다 그래요. 이쪽 그리고 전부 다 원터치죠. 네. 원터치고 그다음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네.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근데 이쪽이 아닌 것 같죠. 이제 네, 너무 힘드시면 차를 잠깐 세우셔도 괜찮긴 하시거든요. 아니, 여기 처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네네네. 여기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제가 이제 핸들 한번 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니까 볼륨과 음량인 것 같고요. 네. 우측이 반절 중인가요? 네. 이제 크루즈 모드라고 하죠. 네, 아,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동으로 이제 차선 맞춰주는 그건 뭐라고 하죠? 저기 그냥 반절주행. 예, 반절주행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고요. 이게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괜찮나요? 핸들 쪽은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뭐 한 군데 다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특징적으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크루즈를 할 때도 이렇게 엄지 손가락 한 두세 번만 누르면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약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가격 불편한 거 없고 깜빡이나 와이퍼도 특이사항이 없죠. 네. 자, 계기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기판 보니까 좌우가 아날로그, 가운데가 디지털식인데 시인성, 뭐 편의성 어떤가요? 우선은 계기판 자체는 보는 거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하는데 전혀 불편한 건 없고요.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최근에 나온 어떤 이제 국산 차량이라든지 독일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워낙에 그래픽 자체가 워낙에 이제 선명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흐릿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4K, 뭐 8K, 뭐 이런 TV를 이제 나오는 시대에서 뭐랄까 그냥 HD 화면을 본다는 느낌?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렉서스가 아니구나. 이건 토요타구나. 예,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정보 자체는 보는 데에서 크게 이제 무리는 없어요. 자, 그리고 위쪽 한번 좀 여쭤볼게요. 위에 네. 조금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2열 네. 이제 문을 이제 열어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트렁크라서 예, 직관적으로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이제 좋다. 네, 열려서 선루프. 바로 이제 선루프 네. 열 수 있는 버튼이라서 상당히 간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네. 예, 이제 실내등. 실내드. 네. 저 룸미러 순정인가요? 네, 순정입니다. 되게 좋은데요? 네, 요 룸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그냥 거울로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네. 이렇게 뒤에 카메라가 달려서 이제 카메라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캠핑을 할 때 이제 짐을 막 실다 보면은 뒷자리 이제 3열 쪽에 이제 짐이 꽉 차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볼 수가 없죠. 네, 그럴 때 이제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기능입니다. 되게 좀 뭐가 차주분들을 위해서 되게 굉장히 좀 잘 맞는 느낌이에요. 사실 카니발은 저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더뉴 같은 경우는 제가 4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모니터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모니터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뭐 UI라든지 뭐 좀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에 나온 어떤
터치형 그런 버튼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틀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안 익숙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전에 탔던 520D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좀 버튼이 많고 뭐랄까 좀 콕핏 같은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종석 같은 느낌을 좋아하는데 상당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또 기능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뭐 불편함 없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 조금 올드하죠. 어. 예, 조금 올드한 분위기긴 하죠. 모니터는 어때요? 예, 내비게이션 쪽은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보시면 이제 아틀란 이제 맵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 요즘은 전부 다 이제 T맵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카카오맵 쓰시니까 활용도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평상시에는 아까 그 화면 많이 쓰시나요? 네, 그 화면으로 봐서 이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엔진이라든지 이제 전기 모터에 이제 개입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구경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 외에는 거의 모니터 잘 안 만지시겠어요, 그쵸? 그렇죠. 요새는 잘 안 만지는 것 저 같아요. 폰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저거죠, 블루투스죠? 폰 저도 안 눌러봤어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 눌러보시겠구나. 아, 네, 블루투스 전화기 연결하는 것 같아요. 전화기. 네. 네네네. 그리고 이게 저거는 안 되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가 돼요. 되는구나. 예, 됩니다. 예, 그 기능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무선으로는 안 되고요. 유선으로. 유선으로 해서 앞에 보시면 여기 이쪽에다가. 네, 여기 이제 USB 단자로 연결해서 여기 이제 무선 충전 충전. 하면서 하는 건데 유선에다가 충전해서 하는 게 워낙 또 불편해서 빠른 쪽은 이제 차를 타고 빨리 세팅을 하고 이제 출발해야 그렇죠. 되니까 사실은 장식품에 더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앱스는 뭐예요? 안 눌러봤어요. 어.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기능인가? 링크 앱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기어부 쪽 밑에 쪽에는 버튼인데요.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EV 모드, 네. 홀드. EV 모드? EV 모드는 이제 엔진에 개입 없이 네. 이제 전기로만 이제 가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누르면 이제 0에서 30km 시속 30km 이하에서는 엔진의 개입을 전혀 없이 이제 배터리로만 차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인데 차가 진짜 막혔을 때 간혹 이제 엔진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고 계속해서 그냥 이제 배터리만 갈 수 있게끔 시켜주는 건데 시속 30km가 넘는 순간 딱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창 막힐 때는 최대한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고 싶다 할 때 활용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쓰시죠, 차주님은요? 네, 정말 막힐 때 가끔 조금이라도 기름값 아껴보자라고 하면 써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대전에 살고 지방에서 이제 좀 이렇게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서울처럼 이렇게 교통 체증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찾게 되는 버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EV 모드로 30km 이하로 계속 갈 수 있나요? 배터리 이제 이제 뭐라 하지? 용량? 차징 되는 용량 자체가 이제 다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용량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끝까지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는데 영맨말로는 최대 뭐 80km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제 느낌적으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배터리 이제 차징되는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데 그러네요. 얘가 생각보다 빨리 오르고 생각보다 빨리 꺼져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걸 테스트 해본다라고 하면 글쎄요 5km 정도 갈까요? 5km 정도? 네. 갭이 좀 상당히 많이 나네요. 네. 영매님께서 80km를 하셨는데. 네. 근데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해봤을 때는 글쎄요 그렇게 긴 거리를 30km 달려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사실 이거는 또 뭐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행하면서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이죠. 네. 좀 카니발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카니발하고 비교한다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이제 컵홀더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인 거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컵홀더가 이제 4개까지 꽂힐 수 있는 너무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열면은 좀 개인 잡동사니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받침대를 이제 좀 하셨는데 이제 요거는 하나 해놓은 상태라서 네. 상당히 깊어서 좀 웬만한 큰 짐들도 좀 보관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하단에도 보시면은 좀 이제 넓은 공간에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와이프가 이제 뭐 백을 보관한다라든지 뭐 이런 할 때도 좀 어느 정도 유용하겠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는 뭐 약간 뭐랄까요
이제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전화기라든지 아니면 뭐 물품들 간편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이제 편의적으로 잘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야, 카니발보다도 더 편의적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런 건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워낙 카니발이 이쁘니까 디자인으로 봤을 때. 디자인은 뭐 4세대 말씀하시는 거죠? 4세대도 그렇고요. 4세대도 이쁘게 잘 나왔고 사실 뭐 뉴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뭐 디자인으로서는 그렇게 빠지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데서 실용성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에나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이 차의 승차, 물론 아까도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승차감에 대해서 이 차의 승차감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승합차의 느낌보다는 SUV에 훨씬 더 가깝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2열이나 3열에 제가 타본 상황에서도 그 요철이라든지 방지턱 같은 걸 지날 때 그 안정성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잘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장거리로 카니발 3열에 타고 이제 장거리를 간 적이 있는데 3열에서 진짜 이렇게 요철이나 방지턱 지날 때 운전을 좀 거칠게 하면 이제 좀 거짓말 좀 못해서 약간 점프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제 하체에서 그걸 올라온 걸 이제 차체 상단이 좀 그걸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꽤나 만족스럽고 저희 와이프가 또 멀미를 잘합니다. 네.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스피럴하게 올라오는 이제 원형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주차장이 있잖아요, 출구가. 그런 데서도 쉽게 멀미를 해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죠. 그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차를 타고는 이제 멀미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네. 이것도 차주님 드라이브 모드와 스포츠 모드 따로 있나요? 없죠? 스포츠 모드가 있기는 해요. 있구나. 여기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바꿀 수는 있는데 네.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서스가 좀 단단해지거나 핸들이 좀 무거워지거나 그런 것도 좀 있나요? 몇 번 이제 초창기 때 테스트를 해봤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 미니밴은 미니밴이구나. 네,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뒷자리에 이제 뭐 사람을 이제 뭐 아까 사모님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태웠을 때도 굉장히 만족하시죠. 뭐 컴플레인 같은 거 거의 받아본 적이 없죠. 우선 컴플레인은 이제 카니발하고 다르게 하나의 컴플레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2열 좌석 이제 등받이가 이제 끝까지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게 우리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이 기대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뒤에 보시는 저 정도가 지금 최대로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안전벨트를 하고 이제 차량에 충돌했을 때 안전성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끝까지 안 넘어가게 해놨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완전히 좀 피곤한데 눕고 싶다라든지. 등받이 각도. 네. 그거 말고는 이제 크게 뭐 불만을 가지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시에나가 이게 7인승인가요? 7인승이죠. 9인승은 없죠. 9인승 없어요. 9인승 없고 무조건 7인승이고 네. 뒷자리 보니까 2열은 리클라이너고 3열은 이제 싱킹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싱킹.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속력인데요. 네. 이 차의 가속력, 시에나의 가속력, 차주님께서 좀 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가속력 자체는 하이브리드니까. 네, 하이브리드인데 뭐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 미니밴의 한계를 뭐 못 넘어서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차가 나를 이제 밀어준다는 느낌은 별로 없고요. 지금 시속 50km인데 짧게 그냥 풀악셀을 밟았을 때 이런 느낌이니까. 예. 그 카니발은 가솔린인가요? 아니면 그건 디젤인가요? 카니발은 그 디젤이었죠. 디젤. 네. 야, 카니발하고 이게 비교가 되나요? 힘은 조금 카니발이 더 있었나 싶기도 한데 조금 가물가물하긴 해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시에나가 264마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카니발은 글쎄요. 딱히 재원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네. 이 차를 타시면서 혹시 최고속도 몇 가지 꿈속에서 밟아보신 적이 좀 있을까요? 꿈속에서요. 실제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180? 180. 네. 18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180 정도 했을 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네, 상당히 불안해요. 워낙 이제 차체가 높고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다리를 지난다라든지 아니면 좀 강풍이 분다라고 하든지 그 영향을 확실하게 받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렴풋이 꿈에서 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 속도가 몇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몇부터는 그런 불안감을 좀 느끼셨다. 140까지는 전혀 문제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은 그래서 굳이 그렇지. 그렇죠. 많이 밟지 맞아요.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 카니발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여쭤보냐면 보통 네. 카니발이냐 시에나냐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차주님께서 카니발을 또 그 전에 그거 꽤 됐나요? 카니발. 아니요, 꽤 되질 않았습니다. 한 2년? 3년? 아, 그때 이제 카니발을 잠깐 타신 거죠? 네, 회사에 있는 거니까 자주 타긴 아. 탔었죠. 네. 그랬을 때 카니발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카니발도 기억이 좀 날까요? 여기 약간 속도 부분에 있어서 한 몇 부터는 이렇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해요. 음.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지금 이제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속을 했을 때 그 들려오는 엔진음의 소리가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리가 싫어서 사실은 크게 뭐 140 이상 그렇게 밟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디젤의 그 소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한 소리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나았던 것 같고, 이제 하이브리드의 무단 변속기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 조금 힘겨워한다는 그런 그냥 소리, 예,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카니발 가솔린은 비교하기 좀 어려우시죠? 네, 그거는 제가 따로 다뤄본 안 적이 타보셨어. 없습니다. 네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제동력이죠. 브레이크는 어떤가요? 차체 중량이 이제 한 2.1톤에서 2톤, 이제 2.2톤 이제 그 사이 꽤나 이제 무게감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급정거를 했을 때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 또한 또 이제 처음부터 약간 이제 방어 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굉장히 그래도 밀리거나 그러나요? 완전 뭐 밀려서 이제 불안하다라든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제 항상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짐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니까 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제 짐들이 앞으로 밀린다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카니발 타신 분은 브레이크 튜닝 하신 분 많잖아요. 밀려가지고. 네네네. 시에나도 그런가요?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로컬에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좀 많으시고, 뭐 동호회에도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시에나도요? 네,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구나. 네, 저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물론 그렇죠. 물론 네. 이제 안전하게 천천히 간다고 하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주의 자체가 뭐랄까 그 애프터마켓의 신뢰보다는 그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그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더 가져가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굳이 따로 이제 튜닝이라는 부분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딱 하나 불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내등. 실내등이 이제 주황색 실내등을 이제 뒤쪽에는 이제 LED로 좀 변경을 했죠. 그래요? 네, LED로 변경을 했는데, 이 앞에는 이제 탈거가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뒤에는 순정이죠? LED가요? 아니요. 바꾸신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인터넷으로 하셔가지고. 야, 그래도 시에나가 그래도 완벽하진 않네요. 그쵸? 그렇죠. 네. 이제 뭐랄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실용의 도요타, 실용의 시에나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차량 자체가 제가 느꼈을 때는 올드합니다. 뭐 제 차라고 해서 원래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제일 이쁘다라고 하는데, 차량 자체는 상당히 좀 실내나 이런 부분들은 올드한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올드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상쇄시키더라도 이제 차량이 주는 편안함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크게 뭐 못 볼 수준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예,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도요타에서 이 등도 LED 다 바꿔주고 네. 브레이크도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그러게요. 그쵸?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코너링이죠? 네. 이 차의 코너링은 좀 어떤가요? 저는 일반적이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에서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 그런 코너링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시속 40, 50에서 급히 이제 코너링을 할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네, 상당히 불안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그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다른 세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 차를 가지고 과연 뭐 도대체 뭐 시속 70, 80에서 코너링을 뭐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좁은 골목에서는. 네네네. 근데 고속도로에서의 코너링이란 개념? 그걸 코너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불편함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카니발하고 비교를 좀 하자면요. 네. 비슷합니다. 아, 예, 아니요, 비슷하구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의 완성도의 느낌, 승차감의 느낌에서 저는 앞선다고 하는 거지. 저는 카니발도 상당히 좋은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많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하고 싶었던 차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 앞서 나간다는 느낌? 시에나가. 네, 좀 카니발도 몇 년 타신 거세요? 그 회사 차를? 이제 한 1년 정도 탔었죠. 1년 정도? 네네. 그것도 키로수 한 4만 킬로 타셨겠네요. 그 4만까지는 아니고요. 제 차를 타면서 따로 탔던 건 그건 한 10,000km 정도? 10,000km 정도 탔을 때의 차주님의 느끼는 점이 그렇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뭐 무단 변속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인위적으로 좀 그렇게 좀 있나요? 그런 느낌은 제가 뭐 변속에 대한 느낌은 뭐 전혀 없어서. 전혀 없고. 네. 그냥 뭐 밟으면 그냥 천천히 쭉 올라간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그 엔진이 개입됐을 때 그 가속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저는 좀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좀 날카로운 느낌으로. 약간 이제 네. 엔진이 켜졌을 때 약간 좀 이질감이 좀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카니발하고와 무단 변속과 카니발이 7단인가 8단인가 보통 그렇잖아요. 네네. 6단인가 아무튼 느낌이 좀 다른가요? 해봤을 때 약간 글쎄요. 크게 다르다라고는 느낌은. 미션에 대해서는 네. 크게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느낀 점에 있어서는. 예. 자, 모드별 변화죠. 물론 아까 이제 스포츠 모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드라이버 모드가 네. 뭐 있나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개. 세 가지. 네. 그 다음에 이제 EV 모드까지. EV 모드는 이제 예, 전기. 따로 있는 거고. 따로 있는 거. 예. 차주님은 주로 이제 어떤 모드 많이 쓰세요? 저는 그냥 에코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 네네. 사실 뭐 모드별 변화에 있어서는 딱히 뭐 말씀할 게 없죠. 그렇죠. 그냥 그나마 스포츠,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민첩하죠. 정말 느끼려고 해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정도인가요? 네, 크게 뭐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은 배기음은 사실 뭐, 아까 이질감, 약간 좀 날카롭다 말씀은 좀 다 해주셨고,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는 좀 어떤가요? 스피커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지금 2열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지금 장착돼 있어서, 이제 우리 아들이라든지 와이프가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이제 뒤에서 이제 차량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보는데,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시청하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예, 듣는 수준이고요. 근데 TV는 좀 카니발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카니발은 맞다. 카니발은 하이리무지만 TV가 맞아요. 들어가지. 네. 일반에는 TV가 또 안 들어가는구나. 네. 자, 아무튼, 되게 저도 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 바꾸고 싶어요. 시에나로. 네. 아유,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정수성도 그렇고 성차감도 그렇고 뭔가 좀 레벨가 좀 느껴지는 차량인 것 같아요. 정말로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내 사이즈죠. 뭐 대박이죠. 이게 카니발보다 더 큰가요? 실내가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구나. 네, 아주 비슷할 거고 그 2열을 완전히 앞으로 당겼을 때 길이가 한 190cm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가끔 이제 뒤에서 이제 그 2열을 앞으로 다 밀고 그 뭐죠? 야전 침대. 네. 이제 매트를 까는 게 아니라 야전 침대를 깔고 누워서 잔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야전 침대를 이제 다 깔고 누웠는데도 뭐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것도 뭐 카니발처럼 레일 개조 같은 거 하는 분이 없죠. 이거 다 가죠, 앞뒤로. 레일 자체가 워낙에 제가 알기로는 카니발보다 훨씬 더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손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3열도 궁금할 것 같아요. 다른 네. 분들 봤을 때. 3열. 물론 승차감은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좋다. 하지만, 3열의 레그룸과 등받이 각도도 어떤가요? 차주님 봤을 때는? 등받이 각도는 거의 뭐 누워서 가는 수준으로 해서 거의 45도? 45도까지도 눕힐 수 있는 수준이라서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이 3열의 이 시트의 두께가 얇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뭔가 좀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런 두께감이라든지 착자감 이런 부분도 2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지로 우겨 넣은 그런 좌석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수준이죠. 카니발은 좀 억지로 좀 우겨 넣은 것 같죠? 제가 그때 카니발 같은 경우가 11인승에서 제일 뒤에를 타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11인승이. 네 그건 사실 진칸이었죠 사실. 네 진칸이라서 그 11인승에 11명 다 탈 수 있나요?
탈 수는 있죠. 아, 그 성인은 어렵고 근데 애들도 있어서 애들 정도. 네. 자, 트렁크 사이즈인데 트렁크 사이즈 뭐 사실 뭐 카니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캠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캠핑을 하는데 저는 캠핑짐이 상당히 이제 캠핑 자체를 엄청 이제 맥시멈하게 하는 캠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뭐 TV도 있어야 되고 뭐 텐트도 엄청 크고 매트 깔 것도 다 주문 제작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짐이 엄청 많은데 다 싣고도 이제 그 와이프랑 아들이 이제 리클라이너 다 젖히고 발로 다 펴고 해서 갈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이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량 구매할 때 가장 1차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20D를 타고 이제 가족들을 태우고 장거리를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뒷좌석에서 이제 졸음이 오니까 그렇죠. 잠을 자게 될 때 이제 눕거나 하게 되면 자세가 완전 뒤틀려 있거든요, 네, 둘 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아들하고 엄마하고 각자 자리 확보하려고 팔 치워라, 뭐 해라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나라에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게 계속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차에서 리클라이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니까 아빠 입장에 운전하는 입장에서 사실 제가 제일 힘들죠. 뭐 가족들이 뒤에 타고 있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뒤에서 이제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가장 편하죠.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혹시 이 D열의 리클라이너도 저거가 있나요? 통풍, 엉따? 엉따는 있고요. 엉따 있구나. 통풍은 없습니다. 예. 카니발은 하이리무진이어도 엉따도 없는데, 좋네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요. 네.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이 차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다 말씀하시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반대로 단점.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단점. 좀 이따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후진 했을 때 후진 카메라의 화질입니다. 요거 아닌가요? 아니요, 요건 이제 룸미러고요. 이 카메라랑 후진 할 때 후진등 카메라 따로 있어요.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지금 신호를 받았으니까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진짜 소나타 3에도 이렇게는 안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질 자체가 이래요. 뭐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약간 어군 탐지기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선장만 알 수 있는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뭐 불량은 아닌가요? 불량은 아니에요. 원래 화질 자체가 좀 글자 이름 픽셀도 보시면 그러네. 픽셀. 완전 이게 뭐 한 20년 전에 나와도 과연 이렇게 나왔을까? 거의 뭐 XG 그랜저급에나 나왔을 그런 화질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주변 사람들은 말하는 게 실용의 토요타. 정말 필요한 거는 화질을 좋게 하고 이 정도는 운전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보존대. 그러니까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대낮에는 조금 괜찮죠? 대낮에도 비슷해요. 그래요? 네,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화질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화질을 조절할 수 있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조는 보조 수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질 자체가 엄청 안 좋은 게 있죠. 두 번째로는 2열에 그 이제 우리 그 뭐죠? 2열에 창문에 그 이제 이거 왜 선바이저. 선바이저. 예. 커튼. 네. 저게 창문 끝에서 끝까지 커버가 안 돼요. 중간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좌석을 뒤로 해서 젖히고 자고 있으면 몸에 들어오는 햇살은 다 막아주는데 얼굴에 들어오는 햇살은 안 막아줘요. 그러네. 이게 가운데만 이렇게 평평한 부분만 좀 다 네. 덮어주네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네. 이야. 자, 뭐 또 중간중간에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네. 자, 촬영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뭐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 살 거라든지 지금 와서 보니까 네. 뭐 색상이라든지 등급 또는 뭐 기타 등등등이 좀 있을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되네. 지금 와서 후회되는 부분이 사실 한 번씩 이제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승차감 그렇게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사실 생각해보면 카니발로 한 번씩 갔은 게 그 디자인이 한 번씩 보면은 조금
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한 번씩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올드하다 보니까 차가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저는 사실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한 번씩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디자인. 외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생각으로만. 근데 뭐 승차감이나 뭐 이제 그렇죠.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만족하고 있어서. 색상도 사실 사장님께서 원하셔서 샀다기보다는 그냥 저거 전시 대여가 있어서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색상도 차주님 원하시는 색상이셨어요? 까만색이면 무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보통 이제 화이트나 블랙 아니면 약간 그 브라운 계열의 색깔이 좀 있거든요. 근데 브라운 색깔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좀 출고하려면 지금이면 당장 까만색이면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색상을 내가 원하면 뭐 4개월이든 5개월이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게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어서. 근데 뭐 색상에 대한 후회도 없으신 거죠? 잘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아, 이게 괜찮다. 저는 시에나의 외부 디자인이 상당히 이제 좀 파격적이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의 오게티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뒤에 이제 후미등을 보시면 약간 눈물처럼 이렇게 까맣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흰색이라든지 밝은 색으로 하면 티가 확 나거든요. 근데 까만색은 그 부분을 가려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까만색 하길 잘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는 또 카니발을 또 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시에나 디자인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네네. 굉장히 네. 희소성도 있고, 네. 괜찮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죠. 네, 아직 역시 없어요. 일본 차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첫 차가 그 SM5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왔던 이제 그 닛산 티아나 베이스에 나왔던 그 SM5 모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닛산 자동차 티아나랑 거의 똑같은 부품으로 해서, 일본 부품으로 해서 만든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차를 11년 동안 타면서 너무 큰 만족을 했던 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차를 몰면서 일본산 차량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크게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뭐 워낙 우리가 뭐 사실 반일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언급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도요타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 대한 신뢰는 워낙에 이제 신뢰가 쌓여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믿고, 그쵸. 예, 구매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 지금 현재도 그 믿음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또 뭐 도요타 전기차에서 바퀴 빠졌다는 소식도 듣긴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뭐 그런데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우선 믿고 가보는 겁니다. 예. 그래도 근데 이게 참 뼈 때리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도 좀 그런 완성도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완벽하게 최대한 좀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런 인식을 좀 가지지 않을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참고로 저 차는 저희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위에 송풍구가 그냥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와이프가 뭐 하는데 뚝 떨어졌어요. 무튼, 그런 부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이죠. 사실 뭐 네. 도요타, 어찌됐든 간에 수입차잖아요. 네. 정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없진 않았는데, 정비에 대해서는 워낙 만족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있는 대전에는 이제 대전 서비스 센터, 그리고 천안 아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에서 한 2군데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미리 예약만 하면 갈 수 있는데, 뭐 제 경험상 BMW는 보통 한 3주에서 한 달 네. 정도 전에 이제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이내로 다 예약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가고 싶은 날짜에 이제 얼마든지 예약하는 게 수월한 부분들이 있고, 정비 자체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고 이제 명쾌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이죠. 거의 독일 차보다도 정비하는 데 있어서 품질에 있어서 더 높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게 뭐랄까요, 그 고급 차량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20D를 그 수리하러 간다라든지 이제 정비를 받으러 갈 때는 항상 좀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사실 일본차 하면은 약간 내구성, 장고장 없음 이런 것들이 좀 강하잖아요. 저도 네네.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네.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BMW 그 독일 차보다 좀 높겠죠?
그렇겠죠. 제가 지금 520D를 보유한 지가 한 7년 네. 됐는데 지금 22만 정도 탔었거든요. 네네. 22만 킬로를 탔는데 뭐 누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4번 정도 입고를 시켰었거든요. 물론 이제 보증 연장을 해서 5년 동안 한 4번 정도 입고를 해서 수리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44,000을 타면서 1년간 타면서 뭐 전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아마 크게 고장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이죠. 네. 소모품 어쨌거나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소모품 네. 이거 현대기아보다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차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차의 이게 소모품도 워런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우선 처음에 살 때 네. 그 소모품이라 하시면은 오일이라든지. 엔진 오일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인데 예. 처음에 이제 쿠폰을 새겨줍니다. 쿠폰. 예, 그래서 엔진 오일 교환 쿠폰을 새겨주는데 세 개. 예, 네. 만 킬로마다 이제 교환을 하라. 저는 그걸 이제 다 썼고요. 음. 이번에 4번째 갈 때는 이제 제 돈을 다 내고 갈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조금 할인을 해서 또 쿠폰을 팔아요. 쿠폰을 판매를 합니다. 쿠폰을 3개 또 3번 넣는데 한 50만 원 중반 수준으로 50만 원 중반. 네, 거의 17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느낌이에요. 이게 오일이 혹시 몇 리터 들어가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네. 에어필터랑 에어필터 당연히 포함이죠. 네, 오일에. 포함입니다. 세트로 그렇게 해서 일단 17만 원 정도가 쿠폰으로 판다. 그것도 할인 받은 금액이 네네네. 뭐 그 정도만 일단 정비를 보신 거죠,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 그렇죠. 차는요? 네. 그러면은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요타 자체에서 판매되는 게 조금 가격도 단가가 좀 있고 이래서 있구나. 예, 단가가. 그래서 따로 직접 설치를 하라 하더라고요. 따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오히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서비스 센터에서. 글쎄요. 꿈에서 그랬나? 꿈에서. 네. 그래서 그랬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서 사니까 한 뭐 9,000원, 10,000원이면 사고. 괜찮네요. 네, 그래서 직접 가는 것도 워낙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음. 거의 실제 그 레고보다 더 쉽게 돼 있어서 여기 이제 편의성이. 앞쪽에 있는 이제 공간에다가 장착하는데 보통 한 2, 3분이면 교체가 가능해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사서 이제 쟁여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요즘 이제 미세먼지다 뭐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오일 갈 때 간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2, 3개월에 내가 그냥 심심할 때마다 갈아주면 깨끗한 이제 쾌적한 공기 상황에서 이제 에어컨 틀 수 있고 하니까 자주 갈아주는 편이에요. 토요타 점검 비용은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점검 비용? 글쎄요,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네. 그러면 네. 뭐랄까, 카니발에서 네. 카니발 유지 비용과 네. 토요타의 유지 비용으로 봤을 때 네. 한 몇 배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카니발 대비해서 어렵다. 시에나가 그러니까 점검 관련돼서만. 네. 지금은 이게 보증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보증 이제 이제 3년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한 20, 30%는 비싸다고 봐야 될까요? 한 20, 30% 정도 네, 예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사실 과연 그게 차를 얼만큼 보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의 차이가 어떤 그 활용성이나 이런 거를 상쇄시킬 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게 현재 카니발은 하이브리드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류비 쪽에서 또 많이 세이브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카니발을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도 주저했던 부분은 사실 연비가 게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연비 게임 안 되죠. 카니발 같은 경우가 아무리 연비 운전을 한다 손 치더라도 11km/h를 네. 만들기가 11km/L죠. 네, 11km를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거의 10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16.4, 16.7 수준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다 이제 디젤도 아니고 조용한 부분 이제 가솔린의 하이브리드니까 조용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땐 카니발이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말 시에나도 만만치 않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뭐 최근에 보니까 그 카니발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고 하던데. 네, 아직은 일단 현재는 없다 보니까 그런데. 네. 그리고 카니발 하이리무진 제가 가솔린을 타는데 네. 10km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물론 이제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카니발 유지비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만약에 뭐 네? 단순하게 우리가 기름값만 생각한다면은 뭐 저같이 킬로수 많은 사람도 25만 원 수준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만 생각해도 뭐 충분히 뭐 출퇴근용이나 뭐 가끔 이제 뭐 나들이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든지 저같이 풀할부로 이제 이렇게 산 사람들이라든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윳돈을 그래도 월 9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기준에서는.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차값 나가는 거 빼고 여유 정도로 차에만 쓴다고 가정했을 때 90 정도. 차값까지 포함해서요. 포함을 해서? 네, 풀할부 기준인가요? 예. 풀할부 기준으로 해서. 풀할부 기준으로 해서. 네. 근데 그게 워낙에 좀 그렇게 잘 안 사시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50에서 60이면 뭐 충분히. 충분히. 50에서 60도 이제 풀할부 기준, 그렇죠? 풀할부. 이게 조금, 이게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이게 뭐, 다른데 충분히 또 굴리면 더 크게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아직은 뭐 그렇게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떤가요? 오히려 더 조용해서 또 잘 들릴 것 같은데? 예, 제가 약간 소리에 예민한 게 있어요. 네. 선생님이 있어서 한 시속 100km가 넘어가면 고속도로에서 풍절음이 약간 들려요. 풍절음. 이게 풍절음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따다다다다닥 하는 그런 소리가 약간 들리긴 하거든요. 살짝 거슬리는데, 예민한 날은 좀 거슬리는 소리가 좀 나긴 납니다. 하지만 그래, 렉서스가 아니고 토요타니까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자비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풍절음 말고는 뭐 실내에서는 전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잡소리는 없어요. 네, 다른 잡소리는 없고요. 이게 커뮤니티 이슈가 있나요? 카페 내에서라든지 시에 나가요? 글쎄요. 없죠? 따로 뭐 그런 거는 본 적 없어요. 자, 이 차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요. 네.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는 반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친일파 소리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머릿속에 후보로 올리는 차가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나를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게 뭔데 이렇게 나온 거죠. 그제서야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고 뭐 이런 차가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보고 나서, 실물을 보고 나서 이제 좀 다 놀라는 좀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예. 이거 하차감이 있죠? 캠핑장에서는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네, 캠핑장에서는 있습니다. 많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캠핑장 아니어서 많이 볼 것 같은데, 약간 해외 나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랄까, 오디세이랑 시에나가 국내 이제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의전 차량으로 좀 많이 쓰이는 차량이긴 하거든요. 이제 외국에 손님들 올 때 이제 공항에 이제 배웅 간다라든지 할 때 쓰이는 차량이긴 한데, 조금 뭐랄까, 카니발이라든지 펠리세이드 이런 차량들이 이제 캠핑장에 워낙 이제 많다라고 치면 시에나는 사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시선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이거 타시면서? 에피소드라. 네. 에피소드라. 물론 뭐 방금 전에도 이제 캠핑장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지만, 혹시 뭐 그거 이외에 다른 것도 좀 있었을까요?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될 점. 물론 다 말씀하셨죠? 우선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차는 확실히 좋습니다. 차는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적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가져가신다고 하면 이 차가 자꾸 미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차는 이제 사실 우리가 디자인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워낙 이제 우수한 부분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점수를 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차 샀을 때 제일 실망했던 부분이 차 키를 받았을 때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아니, 왜요? 이거는 애들 장난감 만드는 회사도 이렇게 키를 안 만들 겁니다.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키를 꺼낼 수가 없이 정말 조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토요타는 이 차를 실용성 하나만 보고 만들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가 되는 디스플레이들은 전부 다 HD 수준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무슨 뭐 후진 그 후방 카메라는
무슨 어군 탐지기처럼 해놓고. 예. 근데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인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이제 그래픽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으로만 만들어 놨던 부분이라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 요새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디자인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디자인을 생각하시고 이 차를 바라보시면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혹시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을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차 키는 혹시 어디? 제가 뒤에 옷에 있어서. 아, 뒤에 나중에 어디서?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예. 그거는 사진으로 좀 찍도록 하고요. 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구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 친구야. 추천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네. 등급 추천 같은 거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2륜이냐 4륜이냐일 것 같은데. 네. 차주님 타고 계시니까 네.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전륜. 전륜? 네, 전륜으로 추천을 드린 게 우선 디스플레이 자체가 우선 자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가 아니더라도 사실 가족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뒤에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이제 그치. 그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게 저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 폰에서 이제 미러링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뭐 이제 크롬캐스트라든지 이런 걸 한 4만 원 주고 구매를 해서 뒤에 HDMI에다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은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시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의성이 워낙 좋아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사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휠이 17인치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승차감이나 이런 건 좋아질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차 구매하실 때 보통 짜세라고 하죠. 예. 짜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사륜에서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10만 원 차이입니다. 또 2023년 모델 같은 경우는 예, 그 10만 원 차이라서 이제 전륜이 10만 원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옵션은 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뭐 눈길 운전에 대한 그런 걱정이라든 그런 게 없는 이상 제가 봤을 땐 전륜 모델로 가셔서 이제 옵션을 조금이나마 더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륜을 사서 튜닝해도 되지 않나요? 모니터만 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근데 그런 분은 잘 못 봤습니다. 그렇죠. 무튼. 자,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없죠? 시에나. 아까 뭐 미적. 네, 그런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차의 기본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는 카니발보다는 앞섭니다. 그리고 진짜 승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뭐 방지턱 지나가다 카니발하고 약간 좀 레벨이 좀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 단계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몇 단계 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좀 받고 있고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지금 올림픽 공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두세 바퀴 도는 동안 계속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차이 모르시겠죠? 몰라요. 아까 전에 중간중간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이제 엑셀도 조금 급가속도 해보고 했는데 크게 못 느끼시겠죠? 전혀 못 느꼈겠는데요. 그래서 스포츠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차주님에 있어서 이 도요타 시에나란. 도요타 시에나는 실용의 도요타가 만든 실용의 네. 시에나. 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4.8점 정도 하겠습니다. 이야, 마이너스 0.2점은 저 알 것 같아요. 네. 아까 다 말씀하신 예. 몇 가지 단점들. 네네네. 뭐 미적이라든지 약간 네. 좀 카니발에 대한 또 디자인. 네네, 맞습니다. 맞죠?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 차가 당장 없어졌어요. 돈이 다시 생겼고. 네. 다시 차를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정말 만족하면 또 사는 거고. 네. 뭐 다른 차 살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차 사실 것 같은데 어떤 차를 사실 것 같으세요? 캠핑을 안 하면 그랜저. 캠핑을 한다면 무조건 다시 시에나. 또 시에나로? 네. 오디세이는 또 아닌가 보네요. 오디세이는 CC도 너무 크고 크고 또, 왠지 사고 나면 1, 2년 안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 같아서. 새로운 모델이. 네. 이쪽으로 이제 우회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공식적인 지금 다 끝났고요. 네네. 이거 빠진 것 같다. 이거 말 못 드린 것 같다. 혹시 있을까요? 다른 거를 말씀드릴게. 다 말씀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더 혹시라도. 네. 너무 완벽하셔가지고요. 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진짜, 아닙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아유, 끊을게요. 처음이라서. 예. 네네. 자,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순정 배기음 스포츠 모드 켜야 됩니다. 된다, 틀린다. 됐습니다.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